허리케인 데스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정 총리는 페이스북에 재정을 더 풀자 덜 풀자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나자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가 제안한 지역화폐 방식에 대해서도 굳이 채택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진보의 미래를 언급하며 서슴없이 관료에 포획됐다고 회고하신 부분에서 시선이 멈춘다. 균형재정 신호에 갇혀있는 정부 관료들에 대한 이보다도 생생한 수레가 있을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균형재정을 강조한 정 총리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다 주자, 선별해서 주자, 4차까지 오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논쟁이죠. 일단 국민 여론은 전 국민 지급 찬성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이냐, 고통받는 국민에게 더 많이 지급할 것이냐, 허리케인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에게 일본이 1억 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에 따르면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 서지 않습니다. 일본도 이를 앞세 우리 법원의 소송 출석 요구를 무시해왔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일본이 우리 국제법 뒤에 숨어 전쟁범죄 책임을 피해 나가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판단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난간표 일본 주재 한국 대사를 조치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어려워진 건 우리 탓이 아닙니다.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역사적 과오에 대한 인정, 그게 바로 관계 개선의 출발점이라는 걸 아직도 모른단 말입니까?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겁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70년대생 초선 의원으로 젊은 보수를 내세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김 의원이 보좌관이던 2018년 경북의 한 호텔에서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제기했습니다. 의혹 제기 하루 만에 김 의원은 전격 탈당했죠. 김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며 결백을 밝히고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비상대책위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려 했지만 탈당 소식이 알려지자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해충돌 논란 등으로 탈당했던 박덕흠 전범문 의원 때와 마찬가지로 탈당 후엔 진상조사 등 추가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4월 보궐선거 앞두고 또다시 꼬리 자르기인가요? 관심은 결국 자정이 아니라 선거라는 의심 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까지 제명 탈당 등으로 당적을 잃은 의원은 벌써 6명, 여야 각각 3명씩입니다. 아무리 탈당했다지만 문재인물을 공천해서 당선시킨 정당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부모의 체벌, 과연 사랑의 매일까요? 민법상 부모의 징계권을 없애는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친권자의 징계권을 인정한 민법 915조는 1958년 민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들어간 이후에 한 번도 바뀌지 않고 62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나오는 보호 또는 교양이라는 문구는 오랜 기간 잘못된 해석을 낳았죠. 과도한 체벌이 마치 사랑의 매나 가정교육이고 법으로도 보장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이 조항이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조항이 삭제되면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제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에 본회의에서까지 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가슴에 손은 얹고 생각해보며 체벌은 대개 부모가 아이들 때문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을 때 시작합니다. 아이를 때리면서 아이의 행동을 가르치는 것보다 부모 자신의 화를 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제발 꽃으로도 때리지 맙시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북극발 한파가 절정에 이르면서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35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18.6도로 1986년 1월 5일에 영하 19.2도를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기온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35년간 서울의 하루 최저 기온 중에 공동 최저 기록입니다. 2001년 1월 15일에도 영하 18.6도 기록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진 곳도 많았는데요. 서울 관악구 남현동의 자동 기상 관측 시스템은 영하 23.9도로 서울에 설치된 관측 지점 중에서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주말에는 한파가 절정을 지나면서 기온이 다소 오르겠지만 여전히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추위가 시베리아를 뺨친다고 해서 서베리아라고 한다고 그러죠. 오늘이 그야말로 서베리아입니다. 집 밖은 위험하다고 안 나갈 수도 없고 이럴 때일수록 몸 건강, 마음 건강 더 단단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